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한동안 영상에 많이 뜸했었죠. 지난번에 걸렸다던 감기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기가 한 달 이상 가는 것 같아서 병원 예약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큰 병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아프다는 거에 중간에 제 생일도 있었고요. 아이들 생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바쁜 일도 많고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네요. 오늘은 모션5 가지고 트랜지션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모션5는요, 파이널 컷에서 쓸 수 있는 트랜지션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그 기능을 사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유행은 좀 지났나요? 그래도 많이 쓰는 줌인, 줌아웃을 빠르게 하는 그런 트랜지션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의 트랜지션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트랜지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모션을 여시면은 여기에 파이널 컷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열어줄 거고요. 지속 시간은 2초로 설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트랜지션을 만들 거니까요. 트랜지션을 켜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나오는 트랜지션 A, B가 이제 화면 전환이 될 영상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는 이 전의 영상, B는 트랜지션 된 후의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만 보면 조금 밋밋하니까 여기에 실제 영상을 씌워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거 인트로에 나오는 영상 소스인데요, 하나씩 가져올게요. 이걸 드래그해서 트랜지션 A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트랜지션 안으로 들어오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끌어다가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영상 트랜지션을 만드는 것 같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2초 동안에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될 것인지 만들 겁니다. 이런 줌인 효과는요, 3D 효과를 만들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를 만들어서 3D 효과를 할 건데요. 여기 애드 오브젝트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3D로 할 거냐 아니면 2D로 계속 유지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3D로 할 거기 때문에 스위치 투 3D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카메라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왼쪽 위에 보면은 액티브 카메라라고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는 카메라 위치나 보는 것들 조정할 수 있는 제어판, 그리고 이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카메라 설명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액티브 카메라는 실제로 화면에 나오게 되는 활성화된 카메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액티브 카메라에 찍히는 게 실제로 영상에 나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풀다운 바를 눌러주면요, 여기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관점이라는 뜻이죠. 이걸 눌러주면은 실제로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렇게 비추고 있다라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좀 더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오른쪽 위에 조조라는 바가 있거든요. 이거 3개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서 움직이시면요, 이제 3D 위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카메라맨 뒤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회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앞뒤 전후 이런 식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거리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눌러서 좀 더 위로 해주면 멀리서 볼 수 있겠죠. 이걸로 조금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관점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맨 왼쪽 거는 관점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좀 더 가까이, 좀 더 멀리 클로징 해주거나 좀 더 멀리 해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들을 볼 수 있게 하려면은 퍼스펙티브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여기에 찍히는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액티브 카메라로 돌아갈게요. 일단 우리는 줌인과 줌아웃을 하면서 영상을 줄이거나 이렇게 확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확대를 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줄이게 되는 경우에 나머지 여백이 생겨요. 한번 볼게요. 트랜지션 A의 인스펙터 들어가서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스케일 값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면 저희가 보는 창은 이만큼인데 줄이게 되니까는 겉이 이렇게 여백으로 검정색이 남게 되죠.
이 부분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주변에 똑같은 영상을 복제를 해서 마치 하나의 영상인 것처럼 그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저번에 긴 그림자 강의할 때 나왔던 복제 있죠? 리플리케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 L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단축키가 어색하신 분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리플리케이트라는 게 있죠?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원본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리플리케이터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걸 눌러서 인스펙터 창에 들어가시면 리플리케이터의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로 5개, 세로 5개, 그리고 사이즈 300 크기의 조그만 사각형으로 복제를 해놨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영상 중심으로 위, 아래, 양, 옆 이렇게 붙일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3개, 세로 3개 이렇게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럼 3개씩 복제가 됐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3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영상에 딱 맞출 거니까요. 이 사이즈를 2배로 늘려주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즈 300이라는 게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 가는 게 2배 길이에요. 영상 보시면은 만드는 거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로 사이즈가 제가 만들고 있는 게 1920이니까 1920 곱하기 2가 뭔가요? 빨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1920 곱하기 2. 맥북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게 또 꿀팁인데요. 이거 커맨드 스페이스만 누르면 보통 검색을 많이 쓰시죠. 근데 이런 거 간단한 계산식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넣으시면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팁 중에 하나죠. 384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아까 봤던 퍼스펙티브를 해서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로 길이도 1080이니까 1080 곱하기 2는 2160이네요. 2160으로 해주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 사각형 크기대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각형 각 꼭지점이 이 영상의 한 가운데에 오는 거예요. 이 길이가 192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이니까 2배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배 길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 원본 영상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영상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줌 아웃을 해도 이 영상 끝에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빈 공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트릭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경계 부분이 여기하고 좀 끊어지는 부분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느낌을 안 주려면은 이거를 거울처럼 반대로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영상이 다른 영상이 아니라 한 영상처럼 이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그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볼 거든요. 라이브러리에 필터에 보시면은 여기 미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거울처럼 이렇게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되는 거라서 좀 더 하나로 이어진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걸 끌어다가 여기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일단은 이 미러는 왼쪽에 붙일 거니까요. 레프트라고 이름을 해놓을게요. 레프트라고 해놓고 여기 한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된 거니까 원래 원본 영상이 이상해졌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쪽 벽하고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게 되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가서 이걸 움직여 볼게요. 이걸 눌러서 왼쪽에 이쪽에 붙이면은 되고 가운데도 맞출게요. 이렇게 맞춰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퍼스펙티브로 옮겨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서 갔으니까 점점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되죠. 이 영상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 가면은 다른 영상처럼 끊어지는 이런 선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해줄 거예요. 다시 액티브 카메라 돌아가서 하나 더 넣어줄게요.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 오른쪽 해볼까요? 오른쪽 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오른쪽 끝에다가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라고 해놓을게요. 라이트를 해놓고 여기 미러의 인스펙터 창에 들어가시면은 각도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앵글 있죠? 이걸 조정하는 건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렇게 됐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각도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80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퍼스펙티브를 가면은 이게 반대로 이렇게 바꿔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나마 좀 이어진 느낌이 나네요.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액티브로 가서요. 미러를 하나 더 가져오고 탑이라고 할게요. 스펙터 창에 들어가서 각도를 몇 도일까요? 이게 270도인가요? 270도로 해주고 이걸 올려서 위쪽에다 붙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러 한 번 더 넣어서 이거는 바텀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인스펙터 창 들어가서 앵글에 90도로 해줘야 되겠죠? 이걸 끌어다가 내려서 밑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퍼스펙티브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영상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반대로 붙여서 하나로 마치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거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를 했을 때도 마치 한 영상이 그렇게 줄어든 것 같은 약간 트리키한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저는 영상 줌인과 줌아웃 둘 다 할 거라서 영상 A에도 이걸 적용하겠지만 B도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B도 이제 단축키 L을 눌러서 복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로 3개, 세로 3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사이즈 들어가서 아까 몇이었죠? 1920 곱하기 2는 3840이었죠. 3840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2160 이렇게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것처럼 똑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는 효과 있죠. 바텀부터 레프트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이걸 끌어다가 밑에 있는 거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걸 없애볼게요. 예,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노가다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두 개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액티브 카메라 들어가가지고 만들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줌인 하는 것은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고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화면이 앞으로 쑥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뒤에 화면이 보이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의 Z값을 조정해 주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프로퍼티스에서 이 포지션에서 Z값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 액티브 카메라 하면 느낌이 잘 안 오니까 퍼스펙티브를 해볼게요.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리플리케이터에서 Z값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점을 찍고 한 이 정도의 점을 찍어 볼까요?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를 한 3000 정도로 줘볼까요? 그럼 3000만큼 카메라 방향으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카메라가 있고 영상 좌표, 영상이 이 카메라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카메라에는 실질적으로 잡히지가 않겠죠? 어떤 모션이 되냐면요, 이게 갈수록 Z2 좌표가 카메라를 향해서 다가왔다가 카메라 너머로 넘어가면서 이 영상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액티브 카메라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다가 카메라를 넘어서 되게 되면 얘는 사라지고 얘 뒤에 가려졌던 영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은 이런 식의 효과가 되는 거죠. 카메라 줌인하는 것처럼. 예, 이런 식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원리이고요. 그래서 Z축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무브라는 효과를 사용해서 이걸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긴 한데 무브에 이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게 좀 더 만들기가 편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Z값으로 설정하고 나서 키프레임 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Z값을 일단 지워놓고 라이브러리에 보시면은 Behaviors에 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무브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걸 끌어다가 아까 우리가 복제했던 리플리케이터에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죠. 무브에서 인스펙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포지션 어떻게 할 건지, 스피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전체가 2초니까 한 4분의 1 지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30이 1초니까 여기 한 15 정도로 시작해 볼게요. 15 정도의 무브가 시작하도록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에 제가 포지션에 Z 좌표를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 한 10 정도 더 해볼까요? 15니까 한 25 정도? 이 정도에 찍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점점 사라지는 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투명도 효과도 줘야 되니까 한 2개 정도 더 줘서 한 이쯤에 찍을게요. 찍어놓고 무브 값도 여기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거를 한 3000 정도로 이렇게 놓을게요. 아까 3000이 적당했던 것 같아요. 3000 하면 카메라 뒤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안 보이죠? 네,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볼게요. 퍼스펙티브 누르면은 플레이 해볼까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카메라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다시 액티브 카메라를 볼까요? 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확 이렇게 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점점점 가속되는 그런 느낌을 해주고 싶으니까요. 무브에 들어가시면은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게 컨스턴트가 일정하게 가는 건데요. 누르시면은 여기 악셀레이터라고 가속하는 거죠. 디셀레이터는 이제 감속하는 건데 가속하는 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이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가면서 뒤에 있게 보여야 되니까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할게요. 리플리케이터에서 프로퍼티스 들어가신 다음에 오페서티 값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2칸 정도 더 했었죠. 25 정도에서 하나 찍어주고 27에서 또 하나 찍어줘서 여기를 0으로 만들게요. 그럼 100에서 0으로 이렇게 점점 사라지겠죠. 플레이 해볼까요? 예, 근데 좀 짧은 것 같네요. 이거를 좀 더 하나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해볼까요? 예,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게 밋밋하죠? 이것만 왔다가 뒤에 게 바로 이렇게 등장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뒤에 것도 우웅 이렇게 같이 올라온 효과를 하려면 얘도 뒤에서 앞으로 당겨주면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움직이면 너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요. 얘네들은 한 20 정도로 당겨 놓을게요. 한 20 정도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해놓고 여기 똑같이 무브를 주겠습니다. 무브를 끌어다가 2개 놓고 무브도 뭐 한 이 정도 주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무브에서 인스펙터를 좀 만져줄 거예요. 인스펙터 창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줄 건데요. 모션에서 Z값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고 여기도 와서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무브에 프레임 또 하나 찍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3000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영상은 마이너스 3000에서 0으로 오면은 같은 거리를 이렇게 같은 속도로 가겠죠. 시작을 마이너스 300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너스 3000에서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디렉션을 2가 아니라 from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3000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속도도 같이 조절해 주려면요, 아까 스피드에서 우리가 가속하는 속도를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디셀레이터 이제 감속하는 속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좀 아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면 흐려졌다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는 이런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하면 이제 줌인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 뒤에서 오면은 이 주변이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러로 복사를 해놔가지고 마치 한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면 모르니까요, 퍼스펙티브를 한번 보시죠. 이런 식입니다.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볼게요.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지금 영상 녹화를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스무스하게 잘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줌 아웃 하는 것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만드시고 보시면 제가 뒤로 돌려볼게요. 뒤로 돌리면 줌아웃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거 반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줌아웃 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물론 제가 첨부한 파일에는 줌인과 줌아웃 하는 트랜지션 둘 다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인하고 줌아웃을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좀 뭔가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카메라에 모션 블로어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카메라 메뉴 위에 렌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보시면요, 여기 메뉴 중에 모션 블로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블로어가 흐릿한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임을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눌러주면은 흐릿흐릿하게 움직이는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걸 눌러볼까요? 천천히 보면 이렇게 아까는 찾을 수가 없었던 이런 블로어된 효과 있죠. 흐리게 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좀 더 속도감이 있게 나타나게 되죠. 빨리 플레이를 해볼게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을 같이 녹화하고 있어서 조금 끊기는 감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줌인, 거꾸로 하면은 줌아웃,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빠르게 줌인, 줌아웃 하는 트랜지션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줌아웃은 똑같아요. 이걸 반대로만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파일 첨부해 놓을 테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제 얼굴이 나오게 저장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트랜지션 넣으려고 할 때마다 제 얼굴 보면 민망하잖아요. 우리 아까 여기 넣었던 거에서 이걸 지워줄 겁니다. 트랜지션 A 누르시면은 여기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보면 클리어 있죠. 클리어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다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지션 B에서도 여기 클리어를 눌러서 이미지에서 클리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제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고 이거 효과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저장을 해볼까요? 그래요. 줌인, 그리고 지오 폴더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하면 네,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트랜지션 만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트랜지션 메뉴를 열어서 여기 폴더 있죠. 저희는 아까 지오 폴더에 넣었죠. 지오 폴더에서 줌인, 지오, 여기 효과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면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끌어다가 넣고 싶은 데에 넣으면 돼요. 제가 영상에다가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예, 잘 되네요. 네, 설치 방법입니다. 설치 방법은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줌 트랜지션이라는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압축을 푸시면요, 이렇게 지호라는 폴더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줌인과 줌아웃 이렇게 두 개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붙여놓고 싶으신 분은요, 지호 폴더를 복사하셔서 동영상에 모션 템플릿에 그리고 트랜지션스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지오 폴더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트랜지션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설치 끝입니다. 그럼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트랜지션을 누르시면 여기 트랜지션스의 폴더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넣었던 폴더는 지호였죠. 지호 폴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있습니다. 끌어다가 트랜지션 쓰시는 것처럼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플레이가 이렇게 됩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 예, 이런 식으로 줌인이 되기도 하고요. 줌아웃을 넣어볼까요? 네, 어떤 식이냐면 예, 이런 식으로 줌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랜지션을 그냥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예,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앞에 거를 마이크를 안 켜고 녹음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컴퓨터 마이크에 녹음된 소리를 땄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다른 트랜지션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트랜지션은 말 그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또 커스터마이징 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시도를 많이 해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계속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